자, 남해화학은요, 좀 어렵네요. 차트 보시면 어려운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방금 파세코 볼 때 상승한 거를 다 빼버리면 안 좋다. 그동안의 상승 흐름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남해화학은 그랬습니다. 남해화학은 2017년 말부터 18년도 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8,000원짜리가 22,000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쭉쭉쭉쭉 빠지더니 올라간 만큼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죠? 코로나의 영향도 아니었어요. 요 가운데 꼭지점, 출발점, 거기에 가운데 부분 여기를 얘가 뚫고 안 내려왔다면, 이렇게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 줬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뚫고 내려오죠. 그죠? 제가 다른 추세선 지지저항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요 가운데 자리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뚫고 내려온 다음에 저항 역할을 하죠. 한 번, 두 번, 푹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데 근처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근처까지 갔다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요 지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아, 활용 가치가 있는 지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꽃갈콘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의 상승 추세는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제 얘는 어느 시점이 됐건 적당한 시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근데 배제하기에는 또 너무 최근의 일이에요. 2019년도 1월 달까지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있겠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있습니다. 올 때마다, 상승을 할 때마다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아까 제프리왕님께서 거래량이 엄청 터지는데 변동폭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 매물을 다 소화해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 새로운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쏟아낼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쏟아낼 거예요. 그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욕심부리지만 일자님께서 남해화학을 요청을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매수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금 그러하다. 네, 그쵸, 맞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올라갈 때마다 피레침을 그릴 거예요. 이제 좀 크게 볼까요? 의미 있는 자리 몇 개만 더 찾고, 자, 요렇게 보자면, 이제 좀 가까이를 보자면, 최저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3월 20일에 최저가 4,500원을 찍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저가를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네요. 저가를 높이고 있네요. 그죠? 저가를 높이고 상승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볼만한 자리가 9,900원. 9,900원 요 자리에 있었는데, 요 자리를 지금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좋네요. 이건 좋아.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도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걸 받아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매물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네요. 최근의 흐름은 좋습니다. 앞에 아까 팡팡팡팡 튀던 시절 요 상승,
요 상승과는 이제 완전 별개의 새로운 상승을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관을 지으면 안 되고요. 요 지지저항선 요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지표도 이제 의미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종목의 좋은 매수 자리는 어딜까요? 9,900원입니다. 9,900원에 내려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11,500원에 11,500원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렇게 저항받겠죠? 여기를 뚫어줄 때 보통 요런 추세선, 지지저항선 돌파할 때 어떤 모양을 그린다고 그랬죠?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놀다가 돌파하려고 그러면 얘가 아래까지 안 내려와요. 위에 저항선에 닿더라도 아래까지 안 내려가고 어느 정도 요 하락을 멈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닿고 이렇게 또다시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뚫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요런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닿을 때는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9,900원에 살 수 있다면 11,500원에 한번 매도 주문을 내서 한번 청산을 하고 다시 9,900원 가까이에 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거기에서 바닥을 잡고 뚫고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기를 1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은 15,300원이에요. 큰 저항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걸 못 잡았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간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의 의미 있는 자리는 주봉상 9,900원, 11,500원, 그리고 15,3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는 아래쪽이다. 그 다음 매물대 어디죠? 위쪽이네요. 와, 다행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입니다. 그쵸?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바닥이네요. 그쵸? 아우, 좋네요, 좋네요. 자, 더 넓게 봤어요. 2020년, 2009년도에 요 가격대에 있던 애가 요렇게.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매물대 어디죠? 그 다음 매물대 어디죠? 보는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매물대는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아, 이 종목이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뭐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안 가본 자리가 없어요. 다 움직여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닥 쪽에 있었던 거 맞다. 문제가 있었다면 거래소에서 얘를 100으로 조정을 했겠죠? 신용도를. 근데 문제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차트 흐름만 놓고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지금은 매물대 따라서 매매하고 좀 오랫동안 관망을 해도 괜찮다. 여하튼 의미 있는 지지저항 자리는 9,900원, 11,000원, 11,500원, 15,300원 이렇게 된다. 장기 투자로 하신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한번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볼 법하고 단타로 하겠다, 단타나 중기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선, 지지저항선을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적절히 섞어서 매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앞부분에 이렇게 팡 튀어 올라간 거 요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그냥 의미 있는 지지 저항선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근데 그 새로운 그림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하튼 요 앞부분에 물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도 쏟아질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저항 제가 의미 있게 그린 자리 있잖아요. 요 저항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도 자리가 될 겁니다. 꼭 한 번씩은 여기서 저항받고 갈 거예요. 분명히 매물이 쏟아집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터질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일봉상에는 9,900원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9,900원이면 여기네요. 그죠? 9,920원, 3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파동에 출렁출렁해 저점 조금씩 높이고 있더라. 와, 좋은 흐름이다. 근데 상승 흐름이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각도로 상승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이만큼 상승 각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중이더라. 이제 조금 과열되려고 하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나,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8% 상승해갖고 1,7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여기 10,000, 만원짜리를 아마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10,000원에서 좋은 매물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기준을 삼았던 것 같아요. 보기로는 10,000원대가 공방이었고 지금 거기를 돌파해서 1,700원, 오늘 장중에 1,700원으로 끝났는데 최근에 5월 10일에 최고가가 1,750원이었죠. 오늘의 최고가가 1,750원이에요. 오늘까지는 최고가를 못 뚫고 갔어요. 그런데 최고가를 뚫는다? 그러면 아까 주봉상 1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마 단숨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서는 저항을 한번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항 받고 내려오면 다시 9,900원까지는 좀 힘들려나? 한 10,000원대로는 내려올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거기에서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법 하고요. 지금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많이 튀어 올라왔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튀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단내 날 때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혹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오늘 1,750원을 저항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다시 10,000원대로 내려온다. 그럼 10,000원부터 9,900원까지는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사볼 법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요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주봉상에는 9,900원을 얘기했는데 일봉상에는 그 밑에 9,630원도 보여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9,630원까지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도 안 찍힌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만큼 거래량도 좀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죠. 관심을 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아직 관심을 끌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내가 풀풀 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급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단내가 풀풀 난다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사면 9,900원까지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9,6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그만큼 질 수 있다면 그러면 들어가셔도 괜찮겠으나 10,000원에 1,500원, 1,700원 이렇게 샀는데 9,9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단내로 따지면 그렇게 단내가 풀풀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기는 합니다. 보통 요럴 때, 요런 모양을 보일 때 팡티에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기는 하죠. 흔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얘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이고, 주봉상 아까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질 거는 분명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팡티에 올라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점프터치. 제가 최근에 점프터치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점프터치하고 내려오는 종목이 아마 될 겁니다. 많이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